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9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8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6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정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재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때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지화가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라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대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원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 하, 추, 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압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있을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개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했고요. 음화인 정화는
등촉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등촉지와의 비유를 한다는 얘기죠.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기불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양화인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을 발산하지만 음화인 정화는 등촉지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거나 스스로 열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나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정인으로서 생조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역시나 정화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왕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역시나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이러한 정화 태어난 월령이 미월입니다. 물론 4, 5 미 남방으로서 화가 왕한 구간이긴 하지만 4월과 5월은 실질적으로 화가 등령을 했지만 미월은 진술중미의 4개월로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의 하지가 지나면서 화의 기운은 점차 쇠락해져 가고요. 미월에 이르게 되면은 화는 여기 이제 쇠지가 되면서 화의 기세가 좀 많이 약해집니다. 특히나 양화인 병화가 아니라 음화인 정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기세가 많이 꺾이게 된다라고 보겠고, 그 다음에 토가 왕하기 때문에 화를 회기무강하는 그러한 것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화는 병화와 달리 미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정화가 존립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간목을 얻어야지만 이 간목은 토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켜서 정화의 빛을 가리는 회광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간목은 정화를 생주해줘서 정화의 빛과 열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나 4, 5 미월은 계절적인 특성이 매우 조열하기 때문에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간목은 사목이 되겠죠. 그러면 간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월에 정화가 간목을 얻어서 생조를 받은 연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임수를 얻어서 임수로서 간목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시켜주고, 그 다음에 임수로서 미월에 이 건조한 토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미월에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이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경금이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해자수로든가 신유금 등이 있어서 임수를 보좌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리하면 미월의 정화는 건조할 때 왕한 토에 의해서 정화가 회강되기 때문에 먼저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주고,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 간목을 생해주고, 미월의 뜨거운 열기와 그 다음에 미월의 건조한 토를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격국과 용신도 일간과 월령을 토대로 살펴보게 되는데,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겠고요. 월지 있는 미토 또한 음토 같죠.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화라고 하는 것이 토를 보게 되면 화생토, 화는 토를 보면 토를 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일간인 정화인 내가, 월지는 미토를 생하는 관계, 토를 생하는 관계, 내가 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표현하죠. 참고로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아자라고 하고 인성이라고 하죠. 어머니 같은 개념이 바로 생아자, 인성인 것이고, 내가 생하는 식상은 나의 자식 같은 개념이죠. 나의 아랫사람 같은 개념, 나의 부하직원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식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은 어저께 병화가 미월이 태어난 것처럼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화인 정화가 미월의 음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 미토 안에는 초기로는 정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로는 을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는 기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을기 이렇게 많이들 이제 암기하셨을 텐데, 정화가 투출한다고 해서 격이 달라지지는 않겠고요.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는 경우에는 화가 음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하나는 식신격이 될 수도 있고,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편인격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왕절이 되겠습니다. 토가 왕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 토를 내가 생하긴 하지만 일간이 약하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 정화라든가 병화는 회기무광이라고 해서 빛을 가리는 문제점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일간 화가 약할 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설기 태과해서 일간을 더욱더 약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월의 정화는 간목을 얻어서 간목을 얻게 되면 간목이 정화를 생해주게 되고, 또 토가 많아지는 것을 미연의 방지, 목국토에서 토가 많아져서 정화의 빛을 가리는 것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월에 간목 또한 약하기 때문에 간목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정관인 임수를 얻게 되면 이 임수는 정화를 보강하는 역할, 간목을 생해주는 역할, 미토를 윤택하게 해서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월의 정화는 간목과 임수를 치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법이 될 것이고요. 자, 일지 먼저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유일주가 되겠습니다.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임수를 갖다 임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수는 보이지 않고요. 월간에 신금이 투출되어 있어도 이 신금은 토의 생을 받는 것도 받는 것이겠지만은 유의 뿌리를 둔 신금이 투출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신금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 연간에 투출돼서 이 간목은 정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데, 수기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이겠지만 진토 습토를 얻었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토가 많아지는 것은 좋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간목의 뿌리를 여기다 내리고 진중 개수가 간목을 생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간목이 정화를 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시 보면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얻었습니다. 물론 자진 합수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합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다 자수가 사주를 갖다 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되고, 금도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요한 것, 정화가 미통근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간 정화가 이렇게 세력을 얻지 못했다라고 봤을 때 목화운으로 가서 정화를 좀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미월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보다 대서절 중에 있기 때문에 한기, 명리서에는 삼복생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뭐
경자시뿐만 아니라 신축시 마찬가지 될 것이다. 유축 회금에서 금이 왕해지면서 이것도 수는 진중계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진중계수, 축중계수. 이거는 물론 당연히 이것도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긴 한데 수가 좀 부족합니다. 자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약간 장단점이 있겠고요. 신해시 같은 경우도 역시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해수 관성을 얻었죠. 어떻게 보면 해수를 얻은 것이 정화 입장에서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해수는 간목이 해수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자수는 간목이 뿌리를 둘 수가 없는 또 맹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명 같은 경우 경자시, 신축시, 신해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운이 목화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민시 같은 경우에는 임목을 얻었습니다. 정화가 여기 통근할 수 있죠. 임수가 정화에 투출돼서 보강 또는 사주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은 정화 옆에 바로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목화운으로 가는 것보다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개 묘시 같은 경우는 오늘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생시 중에 하나죠. 개수가 투출되는 것도 조금 정화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물론 이제 간목이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 살인상생은 된다 하더라도 가장 안 좋은 점은 이렇게 묘유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진유합금돼서 묘유충이 구조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사주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거 진유합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묘유충이 되는 것이 좋지 못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목화운도 제가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또 갑진시가 되면 진유합금이 되죠. 금이 세력을 얻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 수가 진중계수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간목 두 개가 있어 나를 생조해 주는 것이 좋긴 하지만 목화운으로 가면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어.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수가 부족한 단점이 있고요.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좀 조후가 맞지 않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갑진시를 얻는 것은 물론 이제 안정적이긴 해요. 간목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단 정화가 지지를 뿌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금수운보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조금 더 나을게 보이지만 수가 부족한 단점이 있고요. 을사시는 사유회금이 될 것이고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오해불을 두고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습니다. 탈광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그럭저럭 병화가 시간에 있다 하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다. 정화가 뿌리도 얻었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병화도 생조해주고 있지요. 이 정도 되게 되면 금수운으로 가서 재관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주 명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 오늘 태어난다라고 하면 갑진을서 병오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이 세 가지 생시 중에서 저는 병오시가 가장 아이한테는 가장 좋겠고 여자 같은 경우는 경자시, 신축시, 신해시, 진시는 좀 그렇고요. 수가 있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미시는 큰 의미 없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상관무토가 투출돼서 굉장히 간목을 갖다 설하게 되죠. 정화를 갖다 설하게 되죠. 간목의 토를 제하려고는 하지만 간목의 좀 뿌리가 그렇게 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8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